안녕하세요. 이직저직 취업학교의 신재입니다. 오늘은 청년 취업 마스터 과정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공기업 NCS 채용 핵심 정리입니다. 예, 요즘에 뭐 민간 기업, 일반 대기업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직업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 되게 선호하죠. 그런데 이런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기업도 아닌 그 중간에 뭐 있는 중간 성격을 가진 기업이 바로 공기업입니다. 공공기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NCS 채용 주요 특성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NCS 채용 전형 특성 파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기업, 또 뭐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그 기관들의 특성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뭐 공기업, 공공기관 잘 구분 안 하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정부에서 주도하에 만들어진 기업 이제 특성을 가진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하는. 예. 일단은 우리가 자체 수입이 50% 이상, 그러니까 전체 수입 중에 그 기업의 수입 중에 자체 수입 비중이 50% 이상이고 또 직원 수가 50인 이상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사실은 공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시장형과 준시장형. 시장형이 공기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이고요. 자산이 또 2조 이상이면서 자체 수입 비중이 85% 이상인 공기업만 저희가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전, 한국전력공사 굉장히 뭐 공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또 기관이죠.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예, 또 워낙에 뭐 요즘에 해외에 많이 가본 대학생분들 많으니까 또 이렇게 여행이나 어학연수 갔다 오면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에 또 관심을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뭐 한국가스공사. 예. 그래서 시장형 공기업은 총 16개밖에 안 되고요.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준시장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됩니다. 준시장형은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또 기관들이 있고요. 총 20여 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식으로 공기업이라고 딱 부를 수 있는 곳들은 다 합쳐봤자 36개. 뭐 그 사이에 뭐 한두 개 생겼을 수도 있지만 공기업을 뭐 이렇게 쉽게 만들거나 없애고 그러지 못합니다. 예. 36개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보통 공기업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실 공공기관이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공공기관 중에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진 곳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금관리형. 이 기금관리형의 대표주자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아직 연금 안 내시죠? 수익이 있으면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연금 내야 되겠죠. 국민연금공단이 뭐 세계적으로도 몇 대, 기금 규모가 몇 대에 속하는 4대, 뭐 5대 정도 굉장히 큰 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신사동 이제 강남 쪽에 여기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뭐 전 세계 유명한 IB, 뭐 투자은행, 또 기타 뭐 투자 관련된 회사들의 이렇게 중역들이 주요한 직원들이 와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이제 좀 미팅을 하려고 그만큼 굉장한 기금 규모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뭐 기타 예금 보험공사, 뭐 신용보증기금 뭐 이런 것들도 기금 관리형이고요. 뭐 여기도 16개네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중에 위탁 집행형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부르는 곳이죠. 우리가 코트라. 예, 삼성역에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공공기관 사실 지방 이전을 수년 전부터 해서 사실은 뭐 본사가 서울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한국장학재단
예, 여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아주 등록금 아주 저렴한 이율로 이자로 그 대출을 해줘서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위탁 집행형이 가장 많아요. 공공기관 중에서 77개. 자, 그 밖에 이제 또 공공기관이 있어요. 기타 공공기관이 뭐 210여 개가 있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 400여 개.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 합치면 뭐 거의 한 700개 정도 되겠네요. 이제 공기업뿐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 특성, 우리가 이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약간 일반 기업처럼 그런 곳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어떤 지역이나 또 자기 전공 또 진로와 관련된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 잘 찾으셔가지고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이 지금 다 NCS 기반 채용을 합니다. 이건 나라에서 거의 이제 의무적으로 예, 하도록 이제 뭐 해서 거의 지금은 대부분 공공기관은 이제 NCS 기반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NCS 채용의 기본,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직무 수행 능력.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NCS 지금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자, 직업 기초 능력, 기초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뭐 직업에 관계없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러니까 뭐 모든 직업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좀 필요한 그런 이제 능력이라고,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부적으로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네요. 예, 10가지의 세부적인 직업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 능력, 우리가 보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그러죠. 뭐 어떤 회사에서 뭐 어떤 뭐 공기업이건 뭐 공무원이건 예, 뭐 일 잘하려면 의사소통 능력 필수죠. 자원관리 능력, 이건 이제 회사의 자원이겠죠. 뭐 회사 유무형의 자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수겠죠. 또 문제 해결 능력. 제가 이거 지난번 강의 때 영어로 이제 외국계에서 problem solving, 이제 외국계에서 채용 공고 보면은 여러 가지 역량 중에 problem solving 뭐 이제 그런 거 많이 기재되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정보 능력, 이거는 조금 풀었으면 커말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IT 개발자가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다 사무직군도 컴퓨터를 활용하니까 컴퓨터를 잘 알면 알수록 또 컴퓨터의 주요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정보 능력도 기초 능력이다. 조직 이해 능력, 그 밖에 이제 수리 능력, 자기 개발, 대인 관계, 기술 능력, 직업 윤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간과하는 건데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직업 윤리 중요합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죠? 예, 직장 내 윤리. 네, 아무튼 이렇게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이제 정의를 했고요. NCS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 능력을 다양한 이제 형태로 평가를 하겠죠. 뭐 서류 전형 때, 또 뭐 필기시험, 또 면접 때,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이건 딱 명칭만 봐도 직무 수행이니까 뭔가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서 수행 능력 요구되는 게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분류가 있어요. 사실은 NCS가 지난 정권, 이제 지난 정권 때 2000한 뭐 10년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립이 된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일단 직업이나 직무를 이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뭐 세분류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분류에 따라서 각종 직업과 직무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뭐 태도 등을 저희가 이제 보통 역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KSA 지식, 기술, 스킬, knowledge, 스킬, attitude. 예. 이런 것들 정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잘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무 담당원이라는 직업 직무가 있어요. 뭐 좀 명칭이 되게 좀 우리한테는 어색하죠. 뭐 그냥 행정직, 뭐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경영회계 서무 대분류에 또 중분류는 기획사무와 총무 인사가 있고요. 소분류는 홍보광고, 총무, 일반 사무.
홍보 광고는 약간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업 홍보? 기업 홍보는 좀 마케팅과 다른데, 이거 제가 직무 강의 때 얘기했지만, 예, 그냥 회사 자체의 홍보랑 이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 하는 업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세 분류에 따라서 직무들이 구분이 되고,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NCS 채용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이란 두 가지 관점, 기준으로 내가 이제 평가받게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 NCS 기반 채용 프로세스를 또 이해해야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이미 일반 민간 기업의 그 채용 프로세스 예전 강의에 설명했죠. 사실은 프로세스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서류 전형, 뭐 어떤 회사이든 그죠? 일단 서류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전형, 뭐 필기 전형은 뭐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거는 크게 없고요. 단 각 프로세스별로 중점 사항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서류 전형 때 블라인드 채용, 여러분들 뭐 자연스럽게 이제 NCS 채용은 이제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다 적용합니다. 예, 오늘은 조금 글씨가 잘 써지네요. 제가 마우스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 좀 해상도가 훨씬 높은 그걸 한번 해보고 예, 나중에 펜도 잠깐 하는데 펜이 별로 이렇게 썩 후기가 좋은 펜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블라인드 채용, 예, 제가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글씨 쓰는 거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미안함도 갖고 있고 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력과 학력사항을 적지 못해요. 학력, 나이, 뭐 성별 그런 거 나이는 적나? 예, 학력을 기재하는 단위 없이나 대표적으로 학력과 전공 뭐 그냥 학력을 기재 안 하면 전공도 기재 안 하죠. 뭐 그런 상황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직무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이제 경력이나 뭐 학력 그런 게 없고 직무 관련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조금 웃기죠. 예. 이게 사실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게 참 말이 되게 좋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서류 전형에서 그죠? 특히나 어떤 지원자를 평가하려면 서류 전형은 정말 이제 글만 보고 서류만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아니 중요한 학력 그런 거 기재 안 하고 전공도 모르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웃긴 게 결국에는 교육을 뭘 받았냐? 이건 전공에 따라서 거의 결정되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전공이나 학교를 기재 못하고 학교 교육을 뭘 받았다. 직무 관련된 것만 적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또 직업교육. 예. 뭐 이거 만약에 4년제 졸업자라고 하면은 직업교육 적을 게 별로 없겠죠. 하지만 뭐 고졸 학력이라고 하면은 따로 이제 직업 훈련 받거나 사설 아니면 공공기관에 교육받은 걸 쓸 수 있겠죠. 뭐 기타 교육. 예. 또 직무 관련 자격상, 또 경력 경험, 직무 관련. 예, 경력 경험은 적을 수 있네요. 어쨌든 이제 학력, 기본 학력상은 기재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처음 이게 NCS 기반 서류 전형 이제 그 서류 작성하는 분들은 되게 좀 낯선 그런 용어들,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서류 전형에서도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본인의 강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필기 전형. 필기 전형도 기본 평가하는 관점은 직업 기초 능력과 수행 능력. 예, 직업 기초 능력과 기초 능력 조금 전에 얘기했죠. 10가지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이거는 지원한 직무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공 필기 또 전공 논술 인성검사. 그래서 인성검사는 옵션이라는 뜻은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공기업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늘어나겠죠. 요즘에 자꾸 인성 논란. 지금 또 참 안타깝지만 또 우리 그죠? NH 공사인가요? 거기도 뭐 사실 공기업인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뭐 난리 났죠. 네, 죄송합니다. NH가 아니고 LH죠. 큰일 날 뻔했네. 예. 예.
그 영어 철자 하나 잘못 얘기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NH가 LH 사실은 한국 토지주택공사죠. 이게 요즘엔 참 공기업도 공공기관도 자꾸 영어 약자를 쓰는 게 유행이라 가지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예 지금 뭐 엄청난 그 비리를 저지른 직원들이 지금 예 계속 기사에 나오고 있죠. 예 인성검사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필기 전형의 또 특성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면접 전형. 예, 면접 이것도 제가 이제 면접 관련된 또 주제로 세부적인 또 강의할 겁니다. 그때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것도 아무래도 블라인드 면접이에요. 저도 예, 오랫동안 이제 공공기관 뭐 이렇게 좀 면접 외부 면접관으로 많이 이렇게 가본 적이 있죠. 블라인드 지원자의 사실은 또 학력 뭐 그런 걸 잘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뭐 경험 면접,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질문을 주로 하는 것들이고요. 또 상황 면접,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한 판단력, 분석력을 이제 보는 면접이고요. 뭐 발표 면접은 이제 PT 면접,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하는 PT 면접을 얘기하고요. 토론 면접, 또 뭐 일반 기업에서 예전엔 좀 많이 좀 한 편인데 요즘엔 좀 사실 일반 기업은 토론 면접 잘 안 하는데 공기업은 토론 면접을 아직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세부 면접 특성을 감안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면접도 마찬가지로 평가하는 어떤 관점은 주요 관점은 직업 기초 능력과 직업 수행 능력, 직무 수행 능력.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다. 그러니까 다 지금 공통되죠. 제가 좀 다른 색으로 한번 형광펜으로 서류 전형도 직업 기초 직무 수행 능력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 필기 전형도 직업 기초 직무 수행 면접 전형도 직업 기초 직무 수행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 NCS 채용은 무조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을 철저하게 여러분들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위주로 잘 드러내야 됩니다. 예, 오늘 또 강의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사실은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뭐 유튜브 예, 채널이다 보니 너무 길게 하면 또 저희 PD님이 좋아하시질 않더라고요. 예. 자, 공기업 A 전형 한번 보겠습니다. 채용 분야랑 서류 전형 배점에 대한 정보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예, 뭔가 기술 연구 직군 채용이 많네요. 굉장히. 예, 뭔가 이거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사무 직군 뭐 15명, 거의 기술 직군이 훨씬 더 많네요. 그죠? 어쨌든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직군들을 이제 채용을 한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지금 회사 같은 경우 기계 전공 뭐 전공 제한이 없고 죄송합니다. 기계에 관련된 직무를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여기 전공 경력 제한 없다고 하지만 기계공학 관련 또 전공자들이 지원하면은 뭐라도 유리하겠죠. 왜냐면 필기시험 같은 것 때도 이제 직무 관련된 또 평가를 할 테고 면접 때도 그런 교육이나 훈련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뭐 당연히 전공자들이 어느 정도는 뭐 유리할 수밖에 없고 유리해야죠. 사실은 뭐 대학교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데 뭐 그게 예. 자, 서류 전형 배점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 전형 이건 이제 채용 분야 보여드렸고 서류 전형 이 회사 서류 전형은 지금 배점이 또 이런 것도 기업마다 달라요. 공기업마다 기관마다 교육 사항이 여기는 50%. 그러니까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제일 높죠. 예, 이제 채용 분야와의 연관성.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기계공학 전공한 친구가 기계 직무로 지원하면은 뭐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뭐 당연히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받은 게 쭉 다 커리큘럼이 다 기계공학, 기계 설계 관련된 것들일 테니까. 자, 여기는 영어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가끔 공기업 특강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공기업들 중에서 영어 능력을 좀 비중 있게 평가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영어를 생각보다 많이 쓰지 않는 공기업들 중에서도 의외로 영어 비중이 높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당연히 뭐 영어가 많이 이제 필요한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런 데는 당연히 뭐 영어 중시하겠죠. 외국어 또 제2외국어도 중시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왜냐하면은 공기업도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꾸 서류 전형 때 어느 정도 필터링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면접 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런 부분이 더 학력 같은 전공 가지고 이제 필터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기업들의 영어 능력은 실제로 회사에서 영어를 쓰는 비중과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영어를 많이 쓰지 않아도 사실 영어를 능력을 꽤 요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어는 여러분들 공기업 가기 위해서는 좀 많이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주로 지원할 공기업의 과거 채용 전형 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교육상은 영어 이거 합치면 그냥 서류 전형 배점이 90%예요. 그럼 여기서 다 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한국어 한국사 5%. 예, 이거 또 뭐 문과생들은 특히나 이런 시험 뭐 등급 받아놓은 친구들 있죠. 5%가 또 결정적인 경쟁이 치열할 때는 이거 무시 못하죠. 5%를 예, 비중 다 받는 게 좋겠죠. 직무 관련 자격 또 5%. 예, 여기 나왔네. 아까 뭐 제가 기계 설비기사. 공기업 같은 경우 자격증이니까 공인 국가 자격. 이것도 제가 자격증 관련된 그 강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꼭 보시고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전공자들은 관련 자격 따놓으면은 공기업 지원할 때는 가점을 받거나 그죠? 네, 배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특수 자격 가산점 10%나 됩니다. 10%면은 적진 않아요. 근데 사무직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예. 예. 기술 연구직은 기술사, 예. 뭐, 이거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은 아니죠. 그리고 이 자격 따면은 굳이 공기업을 뭐 취업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공기업 B. 예, 여긴 서류 전형 우대사항이 제가 또 특별히 좀 우리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담아왔고요. 예, 채용 분야별로 가점이 다르네요. 그래서 먼저 공통 분야 관계없이 공통 가점 주는 게 한국사 능력시험 2급 이상. 예, 이거 조금 전에 공기업 A에서도 나왔죠. 한국사 능력. 또 아니면 혹시 한국어 능력시험. 여기 밑에 있네요. 예, 한국어 능력시험이랑 한국사 능력시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될 때 좀 높은 등급을 따놓으면 좋습니다. 자, 뭐 사무직군 같은 경우 이제 한국어 능력시험 가점 되고 컴퓨터 커말 능력. 예, 또 제가 이거 아까 얘기했죠.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정보 활용 능력. 그게 이거랑 관계가 직접적으로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점을 이제 주는 거죠. 전산회계, 예. 등급 따라서 3에서 5% 가점을 준다. 다 뭐 변호사, 변리사, 공인에서는 특수자격 가점 10% 똑같네요. 앞에 A 기업이랑. 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채용 분야 관련 자격에 따라 3, 5, 10% 가점. 근데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이게 3, 아마 5%, 10%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건축 관련된 직군 지원하는 친구들, 또 건축 관련 전공자들은 건축 기사 자격 따놓으면은 5%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직군에, 이제 기술 직군에 지원할 때. 외국어. 여기 공기업 B는 뭐 외국어 그렇게 배점이 높지 않네요. 가점, 우대상. 영어, 중국어는 1에서 2%. 또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 기타, 제외국어는 1%.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이 회사는 외국어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겠구나. 아니면 고객사, 거래처에 그렇게 외국 기업이나 뭐 해외에 관련된 수출 업무는 많지 않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마지막으로 공기업 C 한번 보겠습니다.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이 있네요. 먼저 필기 전형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아주 친절하게 교시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하고요.
직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사무 관제 직군과 기술 직군 각각 시험을 치르고 뭐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뭐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그리고 뭐 기술 직군도 거의 비슷하죠.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기술 능력. 예. 예, 신기하게 조직 이해 능력만 기술은 빠져 있네요. 기술 직군 조직 이해 능력이 뭐 좀 낮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예, 좀 이건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예, 어쨌든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이렇게 뭐 직군, 직무가 달라도 거의 비슷하다. 직업에 따라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2교시는 이제 인성검사입니다. 2교시 인성검사. 예, 그래서 뭐 인성검사는 또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 때 얘기했던 거 기본적인 뭐 도덕성, 준법성이라든지 뭐 사회성 또 뭐 진취성, 자기 주도성 그런 것들을 위주로 검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교시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직무 수행 능력. 그러니까 직무에 따라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무, 경영 직군은 경영학, 경제학 중 택일. 또 사무인데 그냥 일반 행정은 법학, 행정학 중 택일.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기술은 해당 전공. 관제, 사무 분야는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제외한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면접 전형 한번 볼까요? 면접 전형은 지금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이 세 개 회사 지금 사례 보고 있는데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강의 때 얘기했던 보통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두 단계로 나눠서 면접 보는 거. 1차 면접은 문제 해결력, 또 창의적 사고 능력, 영어 능력 등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 직무 역량 평가. 예. 그 직무 면접이라고도 제가 한다고 그랬죠. 보통 1차 면접 특성이. 그래서 주로 현업의 이제 팀장, 부서장급 직무니까 그 직무를 아는 분이 면접관으로 나오시겠죠. 팀장이나 부서장. 예. 제가 마우스를 바꾼다고 몇 번을 그동안 얘기했는데 바꾸고 나니까 예. 더 안 써집니다. 죄송합니다. 버티컬 마우스를 샀는데요. 마우스 자체는 되게 손목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직무 면접은 팀장이나 부서장급에서 나오신다. 뭐 차장님, 뭐 젊으면 과장님 나올 수도 있고요. 자, 2차 면접은 제가 인성면접 특성이 보통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좀 더 회사에서 짬밥이 있는 분들, 예. 이제 훨씬 더 회사를 오래 다닌 분들, 노련한 분들이 주로 나오시죠. 뭐 일반 회사로는 이제 임원 레벨에서 보통 나오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뭐 최소 부장 이상 분들이 인성 면접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 적응력 등 심층 평가한다. 예, 심층 평가. 좀 뭐 면접이 시간이 길 수도 있고, 뭐 면접관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 개별 단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면접을 2차 면접을 또 개별 면접도 보고 아마 1대1, 1대4 그다음에 단체로도 또 보고 뭐 어쨌든 예, 굉장히 2차 면접을 중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NCS 기반의 채용의 특성과 거기에 따른 또 대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끝으로 제가 NCS는 사실 ncs.go.kr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 뭐 여러분들 NCS를 준비해 본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이건 나라에서 GU가 뭐 거버먼트 약자죠. 나라에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사실 굉장히 구직자 입장, 뭐 교수자 입장 여러 가지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또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공기업 제가 자반려 이거는 아직 모르는 분은 계실까요? 공기업의 채용 정보는 또 포탈로 다 모아놓은 이거는 뭐 검색 엔진에서 쳐보시면 돼요. 자반리오라고 여기 가시면은 좋은 게 또 막 공기업별로 아까 오늘 강의 처음에 얘기했죠. 공기업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공기업별로 뭐 신입사원 초봉 같은 정보도 있습니다. 직원 수라든지 그래서 자반료 사이트랑 ncs.go.kr은 꼭 여러분들이 가서 정보를 샅샅이 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